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와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, 또 이어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갈등이 확산되고, 자, 전체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, 이준석의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하는 것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잘 드러났습니다. 그러니까 대표가 당 유력 후보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전화를 녹음하고 있고 그걸 파일로 정리하고 있다가 불리하면 불쑥 끝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또 자기에게 비판적인 말이 들리면 바로 응대하고 대꾸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이런 스타일이라든지,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거 정리된다, 저거 정리된다. 자, 이 말을 놓고 지금 원희룡 전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칭한 거다고 하면서 본인의 기억과 양심을 걸고 말했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딱히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사이에 지금 당에 지금 아주 술렁거리고 있습니다. 완전히 이 리더십은 붕괴가 되는 것 같고, 그 사이에 또 서병수 경선위원장이 그만두고 또 선거관리위원장과도 나가지 않겠다, 그러면서 뭐 이준석 보고도 앞으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,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갔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당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 리더가 없고 또 이 당에 문제가 생겼을 때, 갈등 생겼을 때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. 자,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? 지금에도 김기현 당 원내대표도 있는데, 그런데 이제 명목상으로 당 원내대표보다 위에 있는 당 대표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도자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걸 이름 해놔놓고 눈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, 거기서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다.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김종인의 재등판론입니다. 자, 김동인이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, 뭐 아사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국민의힘에는 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 김종인이 필요하다,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.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을 것인가? 아니,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100명이나 되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? 그런데 왜 이런 김종인 이야기가 나올까? 그건 너무나도 지금 잘 짜여진 구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? 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김종인이 있을 때 15대 총선을 치렀습니다. 아니, 4.15 총선을 치렀습니다. 4.15 총선에 이 공천에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. 자, 이 비례대표나 또는 이 지역구 공천에. 자, 그렇다면 김종인의 사람이 많다 하는 겁니다. 그 안에 김종인의 사람들이 많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김종인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내고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고, 우선 이준석부터가 김종인에게 자주 전화하고 또 코치를 받고 그런다고 했습니다. 얼굴은 잘 안 보지만 아주 익숙해진, 김종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조언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익숙해진. 그리고 최근에 있어도 김종인도 이준석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다, 말이 너무 많다, 그 인터뷰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,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그리고 서병수를 왜 자꾸 고집하느냐, 이래 하니까 바로 서병수가 그 다음날 사퇴를 해버렸습니다. 경선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. 서병수를 고집하지 말아라 하니까, 그러니까 김종인의 말이 지금 국민의힘에는 뭔가 이 법처럼 이렇게 돼 있다. 이 구도가 지난 이 4.15 총선을 거치면서 김종인의 사람들이 쫙 깔려 있다.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김종인의 사람이 많다. 김병민 뭐 대변인을 포함해서. 그러니까 이른바 김종인 퀴즈가 많이 있기 때문에, 자, 무슨 상황이 생기면 김종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아닌가. 자,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이 다른 사람이 오기 힘든 구도가 되어버린 것 같다, 이런 생각도 들고, 자, 여기에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, 자, 그래서 뭔가 불안하다. 그래서 새로운 뭐 리더십이 필요하다. 그래서 지금 이 김종인 이야기가 나오는데, 자, 여기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19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최고위원 회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. 자, 이 조정할 분이 없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당의 어른이 큰 리더십이 있으면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.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이 김재원 최고위원까지도 지금 김종인이 필요하다.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주 전통적인 친박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과의 대립 갈등을 좀 보이다가, 그렇게 세게 충돌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견제를 하고 있다가
지금 안 되겠다. 지금 김종인이 필요하다.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김종인의 최근 행보를 보고도 정치권에서는 재등판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김종인 전 위원장이 19일 광주 5.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했습니다. 자,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호남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. 자, 이날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비대위원장 시절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. 정치 일선에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는 이런 의미도 내놨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내 갈등의 핵심 인물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김종인 재등판론이 지금 힘을 싣고 있다. 지난 17일은 윤석열 전 총장과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. 자, 그때 정가윤 전 국회의장이 주선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날 또 만난 겁니다.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딱 나타난 겁니다. 자, 당내 갈등을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견디라. 윤 전 총장 입당 직후인 지난달 31일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서 대선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 없어도 정치를 할 수 있어요. 이게 정치인이고 정치고 그게 지금 필요한데 지금 계속해서 뭐 상황이 생기면 김종인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자력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.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하는 리더십이 돋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냥 스스로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고 그때서 김종인이가 또 기다렸다는 듯이 와주십시오. 도와주십시오. 이러니까 나는 안 간다. 말하자면 안 돼요. 안 간다 하다가 마지못해 오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. 자, 이 이준석도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난 건 한 달쯤 됐다면서도 연락은 자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준석이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만난 건 한 달쯤 됐지만 연락은 자주 한다. 아마 이 이준석이가 의존하고 있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김종인과 유승민이 아닌가. 그러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요? 물어보고 있고. 그래서 거기도 코치해주고 또 윤석열에게도 이준석과 다투고 있는 윤석열에게도 참아라,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다 만나갖고 여기도 조언해주고 저기도 조언해주고 그야말로 양팔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. 그러니까 이 김종인은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.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. 자, 이걸 보면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 김종인 등판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특정 후보 편에 들어서서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김종인 위원장은 주변에 누가 흔들어도 소신껏 하는 스타일이지만 지금 시각에서는 당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. 왜? 지금은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편들어줄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안 된다.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어. 나중에 그게 큰 소용돌이가 있으니까. 그래서 김종인은 아주 그렇게 오해받지 않으려고 최종 후보가 딱 결정되면 그때 짠 나타나가지고 이제 뭔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이 대선을 끌고 가서 킹메이커가 되려고 하는 그런 걸 아닐까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 정말 자력으로 할 수 없을까? 왜 언제적 김종인인데 지금 나이만 따져도 80이 넘었습니다. 그리고 김종인의 정치라는 게 지금까지 봤지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뭘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 여의도 정치 문법이 아니다. 정치를 몰라서 그런다.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고 언론에서 공격을 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제대로 요즘 윤석열은 말도 안 합니다. 입에 꼭 다물고 있는 겁니다. 말을 했다면 그거를 공격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다. 또는 불량식품이다. 그 뜻도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공격하니까 지금 말하기가 무섭다. 그러니까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언론이 공격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패기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도 그게 보이지 않고 최재형에도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주도를 해야 되는데 주도를 못하니까 엉뚱하게 김종인이가 주도하고 아니면 그 앞에는 이게 이준석이가 엉뚱한 주도. 그래 말하자면 이
정치 공학적으로 공작을 하는 듯한 이런 걸 하다가 지금 당내 분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사가 똑같은 뿌리인 이 김종인에서 뿌리가 나온 이준석이나 또 거기 보면 유승민이나 이러는데 같은 패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. 국민의힘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지시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면은 대선에도 크게 질 것 같다.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서 대선 후보도 좋으니까 분위기를 확 잡아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새로 달라졌구나. 국민의힘이 이렇게 새로운 모습 보여주거나 싸우거나 투쟁하거나 또는 협력도 하거나 타협도 하는구나. 뭔가 이렇게 좀 보여야 되는데 기존 정치 가지고 꽉 눌리고 있다. 그래서 이준석 같은 뭐 쇼를 잘하니까 야 이게 새롭다. 따르릉 타고 지하철 타고 그런 게 아주 스테레오 타입으로 길들여져 가지고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법, 화법, 언론 대하는 거, 여당을 대하는 거 여기서 새로운 게 나와야 됩니다. 그런 리더십을 기대합니다. 김종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간곡히 소망해 봅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